제가 전편 동영상에서 거기 유리에다가 유리 알갱이들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여러가지 다양한 알갱이들을 집어넣어서 만들면 빛의 반사가 틀려가지고 환상적인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 뒤에다 이제 조명 같은 거 달아놓으면 여기다 약간 환상적으로 빛이 나올 수 있다. 거기다가 색조명 약간 뭐라 그럴까, 유리긴 유리인데 거기다가 색을, 알갱이들을 색을 입혀서 넣어놓으면 또 환상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리를 만들면은 보다 더 환상적인 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플라스틱 창문인데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제 그 유리는 뭐 실내 장식으로, 창문만이 아니라 실내 장식으로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런 유리는 컵부터 유리로 만드는 모든 공예품은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창문만 되는 건 아닙니다. 유리로 만든 그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유리에다가 유리에다 알갱이들을 집어넣어서 유리 영역을 덮어주면 채 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싹 덮어줘가지고 그걸 이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플라스틱 창문 같은 거,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 비투가일 창문 같은 이런 것들도 그렇죠. 뭐 안에다가 유리 알갱이를 넣어서 만들 수도 있어요. 또는 아크릴 알갱이들을 넣어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또는 플라스틱 알갱이도 이런 것들 이제 색깔을 이렇게 염료를 써서 싼 염료를 쓰면 싸게 보이고, 비싼 염료를 쓰면 비싸게 보입니다. 그랬다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안에다가 프로테이지는 회사에서 결정하겠죠. 어느 정도 넣을지, 또 어떤 색깔을 넣을지 회사의 아트적인 자질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제 빛의 반사가 틀리고, 그 위에다 이제 조명 달아놓거나 하면 그러면 빛이 환상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돌가루들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합성섬유 나일론 창이 됐든 플라스틱 일반 창이 됐든 아크릴 창이 됐든 아크릴 전부 다 이것을 돌가루를 넣어서 만들 수 있다. 돌가루 중에서 천연 돌가루, 석영 같은 이런 뭐 다양한 환상적인 돌가루들이 있잖아요. 또는 돌가루도 일반 모래 같은 거를 모래 같은 거 아니면 뭐 싼 거를 염색을 해서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금색을 뭐 천연에는 금색이 뭐 있겠습니까? 없겠죠. 금색, 연색, 메탈색도 일반 돌가루들을 가했다가 염색을 하는 과정에서 돌가루들의 이렇게 먼지 같은 작은 이런 돌가루와 또는 아주 입자가 틀린 이런 돌가루를 섞어서 아트적인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 제품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돌가루도.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반 창문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가구도 만들 수 있고 아트월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든 가구들, 그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데는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고무 같은 재질에도 고무 알갱이들을 넣어서 만드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고무 알갱이들을, 동그란 알갱이들을 뭐 크고 작은, 아주 작은 크기로도 넣고 고무 영역을 덮어주면은 동그란 알갱이들로 인해서 탄성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합성 고무도 천연 고무 못지않은 탄성이 생기거나, 또 운동화 같은 재질들, EVA라든지 우레탄이라든지 어떤 형태의 재질을 쓰든지, 미창 부분이든 어떤 것이든 운동화 같은 재질에도 이렇게 탄력성이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동그란 알갱이들을 넣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고무 제품, 합성 고무 제품이면 탄력성이 틀려지고, 근데 EVA 제품이면 여기에 따라 석유 화학계열의 모든 것들, 그다음에 우레탄이라든지 신발이 사용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도 탄성이 틀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철판 만들 때도 이런 알갱이들을, 동그란 알갱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넣어주면 탄성이 틀려집니다.
동그랗거나 사각이나 이렇게 알갱이들 넣어가지고 철판으로 만들거나 금속판 이런 금속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플라스틱도 알갱이들을 넣어가지고 만드시면은 플라스틱 자체가 강도가 틀리거나 탄성이 좋아지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고무 제품에도 여러 겹으로 겉으로 보이기에는 하나의 제품이지만 고무판이다 그랬을 때 여러 겹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중에서는 이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샌드위치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겹으로 들어간 것이 대중소 서로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들어가면 굉장히 탄성이 틀려져서 합성 어떤 라텍스 있잖아요. 모든 라텍스 합성 고무라도 천연 고무 못지않은 탄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밀도 탄력품 같은 소재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동그란 알갱이들이 들어가서 그 위에다 용역을 덮어서 고밀도 탄력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또 여러 겹 샌드위치식으로 여러 겹으로 만들고 액상을 거기다 부어가지고 하나의 판으로 만들어준다.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준다. 고밀도 탄력품 들어가고 그다음에 위에다가 용액 부어주고 고밀도 탄력 용액 서로 붙어야 되니까 샌드위치 구조로 만들면 이것도 탄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거는 또 침대나 이게 고밀도 탄력품 쓰일 때 굉장히 많죠. 제가 침대 이런 걸 가지고 야전 침대를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전 침대, 병원 침대, 일반 침대, 소파, 자동차 의자, 그다음에 오토바이 안장, 자전거 안장, 그다음에 이렇게 쓰일 때는 많겠죠.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쓰일 때는 많죠. 고밀도 탄력품. 고밀도 탄력품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소재로 만들더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EB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고 운동화 재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무를 이런 식으로 가공하셔서 어디든 먹게고 일반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모든 타이어 들어가거나 고무 제품이 들어갈 때는 엄청 많죠. 현대사에서 고무가 안 들어간 데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알갱이를 집어넣어서 다양한 알갱이 집어넣어서 고무의 탄성을 높여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고무의 탄성을 높여서 합성 고무라도 천연 고무 못지않게 만든다. 천연 고무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철판도 이렇게 알갱이를 넣어서 만드시는 여러 겹으로 넣어서 만드시는 경우 이것도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돼요. 철판이나 금속판 모든 가공 플라스틱도 플라스틱 알갱이들을 동그란 걸 넣어가지고 플라스틱 용량을 만들어주면 단성이 틀려지거나 여러 겹으로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이지만 여러 겹으로 내용은 구성되어 있다. 운동화 재질, EBL은 우레탄 운동화 재질이 뭐가 됐든 간에 운동화나 이렇게 밑창, 신발의 밑창 부분에 여러 겹의 형태로 집어넣어주는 경우 이것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동그란 알갱이들을 집어넣거나 각종 알갱이를 집어넣어서 탄성을 높이는 제조 방법 이것도 제 기술. 플라스틱도 역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합성섬유 실 같은 것도 안에다가 동그란 알갱이들을 넣어서 실을 만들어주거나 또는 이렇게 알갱이들을 넣어가지고 만드시는 경우 또는 거기다가 이게 약간 색깔 있는 알갱이들을 넣어서 플라스틱 제품 만들 때 아까처럼 플라스틱 창문처럼 이렇게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색깔을 입힌 알갱이를 넣어준다 그랬죠. 그것처럼 해서 약간 합성섬유 나일론 제품이다. 합성섬유 계통의 모든 실 만들 때는 이게 다 들어가는데 그 알갱이들을 염색을 해가지고 금색, 은색도 들어가고 다양한 색이 그래서 아트적인 실이 나올 수 있다. 그 자체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돼. 근데 실을 이제 천으로 만들면 이제 그렇죠. 좀 환상적인 색깔이 나오겠죠.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낚싯줄에도 들어갈 수 있대. 근데 다양하게 낚싯줄에도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모든 데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무 제품에도 알갱이를 집어넣어서 제조를 하실 때 색깔을 틀린 것을 염색을 해서 넣어주면 고무 제품도 이게 약간 거무틱틱한 그런 것에서 또 틀린 고무 제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고무 제품인데 금색을 염료를 써서 하면은 금색이죠.
그래서 고무 제품이긴 한데 약간 환상적인 색깔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알갱이들을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서 만드시면 고무 제품도 환상적으로 틀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제조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섬유를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이게 합성섬유 나일론 비트가일 90 합성섬유 나일론이라든지 좀 다른 그런 것들을 써서 이렇게 그 탄소 섬유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카본 소재를 만들 때 유리 석영 코팅제, 유리막 코팅, 세라믹 코팅제, 코팅제를 넣어서 기타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모든 PVC 관을 만들 때, 코팅 구조를 가지시는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만드실 때, 그렇죠. 거기 굉장히 액상도 잘 흐르게 되고, 하수도가 됐든지 물이 흐르는지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모든 PVC 관에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안팎의 코팅까지 코팅제를 넣어서 만들고 안팎의 코팅까지 해줍니다.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도 가능하고 의류 방수제 이런 것들도 딱히 넣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코팅제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반 어떤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철판이라든지 금속 제품 만들 때 코팅제를 써서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와 이 코팅제를 넣을 때 한번 코팅하고 건조된 다음에 다시 코팅하고 여러 겹으로 코팅이 들어가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도장할 때도 그렇고요. 모든 염료 부분에 미술 물감과 모든 옷 같은 거 염색하는데 플라스틱 염색제, 플라스틱이라든지 자동차, 비행기 도색 모든 형태의 염색제 이런 페인트 이런 부분들에게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이런 것들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우드 스테인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적층하는 기술에 있어서도 코팅을 여러 겹 들어가는 경우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그 다음에 실리콘 같은 걸로 해서 절연 구조를 적층할 때 절연 구조를 좀 갖춰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거하고 거기다가 이제 코팅을 여러 겹 해가지고 열을 차폐시키거나 열이 전달되지 않게 하는 기술. 그 다음에 광섬유 자체에서도 광섬유 외피에 코팅구를 여러 겹 하든지 몇 겹을 하든지 코팅 구조를 가져서 외부의 열이 광섬유에 닿지 않게 그렇게 만든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광섬유의 내신 구조를 석영실로 내신 구조를 하고 거기다 코팅을 해주고요. 빛이 안쪽으로 모이도록 외피를 뭘로 하든 간에 플라스틱 게터로 하시면 합성섬유 나일론으로 하시든지 외피를 할 때 그 안쪽에도 그 안쪽 내신 구조에 석영실이 대신 광섬유로 들어가고 그 내부를 코팅을 해주는 경우 그 다음에 외부까지 외부의 원도에 광섬유가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코팅을 해줘서 외부의 어떤 열로부터 정보가 손상되는 일을 막는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합성섬유 광섬유 때 만들 때 석영실을 내신 구조가 하지 않고 합성섬유 나일론 비트가일 90%짜리나 아크릴 선으로 내신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광섬유 만들 때 서로 빛이 왔다 갔다 해서 빛을 주파수 형태로 가령 문제 레이저 빛을 증폭시킨다든지 주파수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겹의 형태로 만들거나 특히 광섬유를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여러 겹으로 형태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주파수 형태로 이렇게 빛이 변합니다. 그럼 빛을 증폭할 때 쓰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가공기 그다음에 아니면 레이저 EUV 장치 이런 데 쓸 수 있어요. 그것은 제 기술 구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빛을 주파수 형태로 바꿔가지고 어떤 무선 전송을 하는데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스판덱스 같은 거 만들 때나 아니면 이럴 때도 에폭시 같은 거 만들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이렇게 코팅제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스판덱스 같은 거 만들 때도 실에 이렇게 각종 알갱이들, 그것도 염색된 알갱이들을 넣어가지고 만드시거나 또는
에폭시 만들 때도 안에 에폭시를 가루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염색된 것을 넣어준다든지 에폭시에다가 뭐 유리 같은 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종류 에폭시에다가 이렇게 그뭐 아크릴 이렇게 가루 같은 거 알갱이들을 넣어가지고 환상적인 색깔이 나오도록 만들게 된다든지 그 색깔을 염료를 고급스럽게 들어가서 알갱이들 기타의 여러 알갱이들 에폭시 알갱이도 상관없어요. 알갱이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에폭시를 가공하셔서 환상적인 색깔을 바닥재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죠. 에폭시도 염료에 염색해서 나옵니다. 염색해 나오는데 알갱이들이 들어가서 빛의 반사가 이제 틀리게 수많은 다양한 색깔의 알갱이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색, 은색, 메탈색 그렇게 해서 에폭시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에폭시 장판을 만드시면 에폭시하고 장판을 결합한 에폭시 장판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에폭시하고 어떤 플라스틱판과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아트홀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에폭시에다가 코팅액이 유리 소견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코팅액이 들어가서 햇빛으로부터 갈변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한 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PP 소재는 모든 석유화학교 등의 식탁보로도 쓸 수 있고요. 유리 깔아놓잖아요. 근데 PP 소재를 저도 이제 PP 소재 깔아놓고 있는데 유리가 잘 깨지고 차갑고 그래서 이렇게 식사할 때마다 차가운 것이 좀 싫어서 PP 소재라든지 PE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 페트 소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런 석유화학계열의 그런 것을 만들 때 거기도 돌가루나 각종 이런 가루들, 플라스틱 가루나 아니면 아크릴 가루나 기타의 모든 그 PP를 갖다가 가루화 시켜가지고 알갱이화 시켜가지고 그것도 염색을 해서 금색, 연색 다양하게 해서 환상적인 색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거 뭐 PP 소재도 쓸 때는 많겠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비닐 만들 때도 비닐에다가 알갱이들, 먼지화된 약간 먼지처럼 된 알갱이들을 염색을 해갖고 만약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비닐도 종류가 많죠. 예, 그런 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고 비닐도 염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된다. 알갱이들을 집어넣어서 보다 환상적인 색깔이 나오는 비닐, 그것도 제 기술 구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어떤 창문에다가 붙이는 비닐, 접착제를 붙여서 하시는 비닐. 창문에다가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PP 소재를 얇게, PP나 P, 석유화학계의 모든 것들을 얇게 붙여서 가시는 경우, 또는 비닐에 비닐 겉에는 비닐이고 안에는 뽁뽁이가 들어가서 이렇게 비닐, 뽁뽁이, 비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에는 이제 비닐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창문 같은 데 부착시키거나 비닐하우스 같은 데도 쓸 수 있고요. 또 색을 좀 입혀가지고 검은색이면 암막 소재가 되거든요. 암막 커튼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하시면 접착제를 써서 비닐을 붙일 수 있게 한 구조. 접착제는 비닐이 원래 녹아요. 근데 녹지 않는 구조를 써야 되겠죠. 뭐 실리콘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도 충분히 목공풀도 그렇고요. 목공풀도 그렇고 녹지 않아요. 비닐 같은 게. 그래서 그렇게 쓰셔도 이제 녹지 않는 접착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타의 접착제를 써서 붙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접착제를 붙인 비닐. 그런데다 창에다가도 붙이고 여기 비닐하우스 같은 데도 붙일 수 있어요. 비닐 붙이고 그 안에다가 뽁뽁이 같은 소재, 기타 단열재들, 가벼운 단열재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비닐하우스 같은 데 보온재로 쓸 수 있습니다. 또는 PP 소재를 아주 얇게 가공을 해서 썬팅 필름처럼 색깔을 검은색이나 다양한 색깔을 넣어서 창문에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썬팅 필름 못지않은 단가 싼 썬팅 필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두께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죠. 단열도 잘 되고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베란다 창, 베란다 창, 그러니까 PP에다가 뽁뽁이 달려 있었어도 괜찮겠죠. PP 소재를 얇게만 가공한다면 일단 거기다가 뽁뽁이 넣고 이렇게 단열재를 넣고 그다음 다시 PP로 해가지고 딱 붙여서 하면은 훨씬 따뜻하겠죠. 이렇게 하셔도 이제 접착제를 붙여서 PP를 딱 비닐만 벗기면 곧바로 딱 재단해가지고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 구조다라는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베란다 샤시라든 유리 창틀, 샤시 창틀에 단열재 넣어서 판매하시는 경우, 그 다음에 현관문과 모든 방문들에게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판매하시면 제 기술 보좌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저기 스팡데스 같은 거 할 때도 유리 소경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이렇게 코팅제를 넣어서 스판덱스 만드시면 제 기술 보좌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을 좀 이렇게 같이 섞어서 스판덱스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만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은 이렇게 곰팡이가 좀 생기기 쉽기 때문에 곰팡이 액상 제제를 같이 섞어서 내야 됩니다. 이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 제제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실리콘에 에어컨들 살균할 때 쓰는 실리콘 곰팡이 액상 제제를 넣고 만들거나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수제를 만들 때 이게 눈 스프레이 체인 있잖아요. 스프레이 체인에다가 색깔을 좀 밝게 스프레이 체인 염색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방수제를 만들 수 있어요. 약간 스프레이 체인을 현재 스프레이식으로 하지 않고 걸쭉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바퀴에 발라준 그런 스프레이 체인만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욕실용 그레이지용 그 실리콘이 제가 방수 구조로 쓰고 있는데 액상화 시켜서 벽에 틈 크랙에 집어넣어서 나중에 붓게 만들어서 방수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으로 나온 것 같더라. 제 페이스북에 버젓이 광고가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내 기술인 것 같은데 외국 업체라서 내가 그런 말을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한테 기술 상하신 분들이 하겠죠. 어쨌든 간에 여기 스프레이 체인 플러스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을 섞어서 방수제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목공풀과 목공풀 여기에 목공 밀가루 풀 있죠. 거기다가 목공 본드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섞어서 목공 본드 플러스 실리콘,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이든 기타 실리콘을 섞어서 실리콘에는 곰팡이 액상 제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에어컨 살균할 때는 살균하는 제 그거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곰팡이 쓸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도배풀까지 같이 섞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달라붙는 이렇게 문방구 풀에다가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을 약간 프로테이지를 섞어서 만드시는 경우 포스트잇 할 때도 그 뒤편에 그걸 섞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섬유 기존 창을 대신해서 합성섬유 나일론 비투가일 90%짜리 단가가 좀 있는 거는 그걸로 이제 플라스틱으로 두껍게 유리창을 대신할 수 없었던 이유는 빛의 굴절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기술적으로 해결했다 그러잖아요. 얇게 가공을 해서 여러 겹을 하면은 빛의 굴절률이 상관이 없다. 그럼 합성섬유 나일론 창 비투가일 90%면 투명도도 좋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합성섬유 나일론 창이 밖에 들어가고 기타 플라스틱 창문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플라스틱 창은 합성섬유 나일론 비투가일 90%짜리가 밖에 들어가고 안쪽에는 아크릴 창들이 들어가고 다시 이쪽 안쪽 바깥쪽에는 합성섬유 나일론 창. 합성섬유 나일론 창 안에 아크릴 창이 들어가면 투명도가 더 개선되겠죠. 얇게 여러 겹으로 두껍게 한 겹을 하지 않고 얇게 여러 겹을 한다는 거죠.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성섬유 겉에 유리이고 겉에는 안에는 유리인데 보석상점이다, 카페다, 식당이다, 돌도 좀 깨지잖아요. 그래서 깨지는 구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풍 지진 때도 일반 아파트 유리창이 많이 깨지는데 고층 건물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진 시대를 대비해야죠. 그래서 겉에다 유리창을 유리창 밖에 플라스틱 창문을 또 투명도를 좀 원하면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 투명도로 이렇게 접착을 해가지고 기존 창문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단열을 만들거나 외부 창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주 얇게 썬팅 필름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또는 애초에부터 창호를 만들 때 유리창을 만들 때 겉에는 합성섬유 나일론 비투가일 90%짜리 또는 플라스틱 창문도 돼요.
그 다음에 안쪽에는 유리창 들어가고, 다시 또 이쪽 바깥에 외부 쪽에는 안가밖에 외부 쪽에는 합성섬유 나일론 비트가 90%짜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플라스틱 창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플라스틱 석유화학결에 그것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플라스틱 창문을 만들 때 유리석염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외부에다 발라줘도 되고요. 이렇게 넣어서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거. 여기다 이제 아트적인 창문을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틱 창문 같은 그렇죠. 각종 돌가루나 그렇죠. 알갱이들을 또는 염색을 한 알갱이들을 집어넣거나 그냥 알갱이들을 집어넣어서 빛이 이제 환상적으로 비춰지도록 이렇게 만든 구조를 가지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그게 아파트 베란다 창이다 그러면 바로 딱 뒤에 딱 붙여가지고 약간 레일식으로 해가지고 플라스틱 창문 만들어서 그걸 이제 방범창으로도 사용하고, 일반 작은 창문 같은 경우에도 일반 방범창도 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열을 위해서도 일반 창문 바로 일반 조그만 창들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도 유리 플라스틱 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잠가가지고 방범을 추가하는 단열도 되죠. 도움 열어놓으면 되니까 레일식으로 하든지 여닫이식으로 하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어요. 일반 사무실에도 춥잖아요. 일반 사무실의 창에다가도 이런 플라스틱 창문을 추가로 일반 창 딱 붙은 데다 해놓으시면 단열이 돼서 엄청 따뜻하거나 시원하거나, 냉방 틀어놓으면 시원하고 여름에 겨울 냉방 틀어놓으면 따뜻하죠. 이렇게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뭘 말했죠? 셀로판지 같은 빛을 투과하는 이런 조잡스러운 것도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무슨 싼 제품은 그러겠죠. 쓸 수는 있는데, 셀로판지보다 좀 나은 빛을 갖다가 투명 투과해서 환상적인, 뒤에다 이제 조명 이런 것들을 유리창이다. 아니요, 유리창에도 그거 달아놓을 수 있잖아요. 유리창이다, 플라스틱 창문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거 빛을 뒤에서 비춰주면 환상적으로, 또는 자연빛이 들어오면 환상적으로, 중세시대에 보면 이런 것들을 그렇게 생유리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거보다 환상적이어야 되겠죠. 약간 가루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가 이제 각각 크기별로 뭐 네모난 것도 있고 세모난 것도 있고 각종 무늬도 만들거나 그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셀로판지보다 좀 고급스러워야 되겠다. 너무 조잡스럽거든요. 고급스러워야 되겠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 만들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뒤에서 이제 조명을 비추면 환상적인 빛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기술 구조.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런 것들에게 이게 이렇게 전구는 이렇게 있고 백색 조명이 있고 여기다가 그런 색깔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환상적인 색깔이 나오곤 해서 이렇게 정원 같은데 빛을 갖다 환상적인 다양한 색깔을 집어넣어주는, 셀로판지보다 난 빛을 비추면 거기서부터 빛이 환상적으로 색깔들이 나오게 한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 싸가지고 이것을 빛이 나올 때 그 밑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빛이 이제 그를 통해서 다양한 환상적인 색깔이 나오게 하는 것도 되고, 방법이야 많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일단 이런 것도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이것도 여기다가 색깔을 만들어 가지고 야광봉, 응원봉 있잖아요. 콘서트 할 때 이렇게 응원봉 할 때 이런 것도 거기다가 이제 색깔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 셀로판지가 좀 빛을 투과하는 각종 다양한 색깔이 나오겠죠. 빛을 투과하는 색깔이 나오거나 금색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셀로판지보다 좀 고급스러워야 되겠다. 그럼 야광봉처럼 흔들어 놓으면 거기서 이렇게 콘서트 때 좋겠죠. 이런 데도 좋고, 다양하게 어떻게 쓸 때는 많을 것 같아요. 아트홀로 만들어서 뒤에서 조명 쏴주고 여기서도 환상적인 색깔이 나오게 한다든지, 얼마든지 아트적인 회사에 만드는 아트적인 자재를 따라서 다양한 그림도 나올 수 있고, 실내 장식재로 쓰일 수 있어요. 식탁에 올려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환상적인 세계유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환상적인 세계유리. PP 소재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PP 소재 같은 데도
투명하니까 밑에서 그런 것들을 넣어서 알갱이들을 넣어서 만든다고 합시다. PP 소재나 플라스틱에다가 알갱이를 셀러스 반지보다 다양한 뭐 작은 입자 형태도 빛을 비춰지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것들을 조합을 해갖고 플라스틱 창문이나 또는 유리에 두고 넣을 수 있어요. 유리 사이에 접합을 해. 접합 두 개의 유리 사이에 그런 것들을 알갱이들을 집어넣어주면 그래서 빛을 비춰주면 거기서 환상적인 색깔이 나오죠. 그렇게 만드셔도 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것도 거기다 이렇게 아예 두 개 플라스틱에 사이에 넣어주거나 플라스틱 겉에 붙여줘도 되고요. PP 소재도 두 개 PP 소재 안에 그래서 알갱이들을 넣어서 빛이 비춰주면 PP 소재 같은 것도 환상적인 색깔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 시키지 합시다.